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제 표정 좋지 않습니까? 오늘 아주 화끈한 이런 소식들 알려드려서 정말 기쁩니다. 그동안은 러시아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어 드렸는데, 오늘은 정말 부대 대 부대의 전투를 통해서, 그것도 기갑전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구형 전차 부대가 러시아의 신형 전차 부대를 예단급끼리 격돌을 한 대규모 평원 전투에서 완전히 전멸에 가까운 박살을 내버렸다라는 소식. 그리고 그게 이제 동쪽이고 서쪽에서는 완전히 지금 이 우크라이나 항공기들, 전투기들이 폭격으로 쓸어버리고 있다. 이런 소식. 그리고 또 상륙 작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륙 작전 러시아 하면 완전히 그냥 바닷속에 녹아내릴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계속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또 두 번째 채널인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 여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 많이 적어주셨습니다. 우리 신의균 국방TV도 이런 캠페인 동참하자. 그래서 예를 들면 천멸중공님께서 얘기도 좀 해주세요 라는 댓글도 남기고 하셨는데요.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지금 이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에 맞아 전 국민이 일치 단결해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전 세계인들의 응원과 격려, 도움의 손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영토 방위와 인도주의적인 구호물자 마련을 위해 공식 후원 계좌를 공개했습니다. 자유와 인권, 평화를 위해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하나은행 계좌예요. 이쪽으로 소정의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지금 조국의 또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들 그리고 민병 대원들의 한 끼 식사값이라도 우리가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인류를 위해서 뭔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기 계좌번호를 공개했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봐주시고, 혹시 마음에 동하시는 분들은 이 계좌 지금 계속 화면에 나가고 있으니까 적어 놓으셨다가 소정의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습니다. 소정의 돈을 보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 캠페인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반인도 전쟁 범죄 제보를 받고 있는데요. 자, 이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생한 반인도적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공식 수사에 착수하며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현지 지인이나 SNS 등을 통해 민간인에 대한 공격 등 전쟁 범죄 행위를 확인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이메일로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메일 주소 나가고 있죠. otp.informationdesk@icc-cpi.int 지금 계속 화면에 나가고 있을 텐데요. 이 주소로 적어 놓으셨다가, 혹시 SNS에서 지금 트위터나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SNS에서 야, 이건 진짜 너무한데? 라는 그런 사진이나 정황들, 그리고 또 현지에 혹시 지인이 계시면 그 분들에게 들은 내용 또 증거 있으면 이 이메일 주소로 제보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오늘 소식 들어가겠습니다. 개전 이전에 압도적인 공군력 우위를 점하고 있던 러시아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상공의 제공권 장악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륙 지역은 물론 키이우 진공을 위해 2차 대공세 전력으로 투입되었던 러시아군 기갑부대가 국경 일대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에 철저하게 털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이 키이우 북서부 방면에서 키이우를 공격하기 위해 투입한 대규모 병력이 도로 곳곳에 돈자되어 우크라이나군의 집중 포화 속에 녹아 없어지고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잇따라 리포트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방면에서 투입되어 우크라이나 P-02 국도 65km 구간에 걸쳐 산발적으로 이동 중인 러시아 기동부대와 보급부대는 적 수도 공략이라는 전략적 임무를 맡은 부대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방공 지원을 받지 못해 공습과 포격에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도로 주변 곳곳에 배치된 포병 화기로 대대적인 포격을 가하는가 하면 바이락타르 TB2 무인 공격기를 동원해 이동 대열을 공격하기도 하고, 아예 대놓고 저공 비행하는 수호-24 전폭기로 행군 대열을 폭격하는 대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국경 가까운 지역조차도 러시아가 제공권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인데요.
우크라이나 공군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방공부대는 최신 방공 무기들을 버리거나 스스로 파괴하면서 전장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러시아가 제1차 공세 때 투입한 병력의 82%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국력을 기울여 투입한 2차 공세 부대도 저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전쟁을 통해 러시아군 재래식 전력은 당분간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 여러분들 지금 뉴스 많이 보셨죠? 65km에 걸쳐서 대규모 이동을 하고 있다. 뭐 제목만 보면 정말 무지막지한데, 그런데 또 하루 지나니까 그게 알고 보니까 연료가 떨어져서 그냥 서 있는 거더라. 또 이런 보도가 나왔죠. 그런데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동부대가 기동을 하지 않고 서 있으면 그냥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무인 공격기, 우크라이나 이 전투 공격기 이런 것들이 와서 정말 그냥 뭐 아주 손쉽게 호주머니에 물건 꺼내듯이 이렇게 사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거기가 어딘가 하면은 이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서 이 빨간 선입니다. 이 선이 바로 2번 국도인데 키우까지 이어지죠. 2번 국도의 이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서부터 65km 정도를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뭐 키우까지는 오지는 못했고, 그래서 이 빨간 선 상에 지금 65km 쭉 지금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뭐 완전히 일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띄엄띄엄띄엄 이거 다 해보니까 한 개 사단 정도, 한 15,000명 정도의 병력이다. 이 한 개 장갑차에 한 10명 들어가면 그 장갑차가 완전히 다닥다닥 우리가 퇴근 시간 신호등 걸려 있듯이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거든요. 아주 뭐 몇십 미터씩 띄우고 탁탁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 개 사단 정도 되면 한 1,000대 정도 되니까 이렇게 띄어져 있고, 또 한 개 중대, 그 다음 중대 또는 그 다음 소대하고는 더 띄어져 있고, 이제 이러다 보면 그 65km 정도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뭐 정말 손쉽게 폭격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진 보고 놀랐습니다. 자, 여기 점 같은 사진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수호이 24 공격기예요. 아주 덩치 큰 공격기인데, 이 수호이 24 공격기가 지금 이 정도 사진에 찍힐 것 같으면 이거 아주 저공비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여기 지금 빨간 타원 점선 보이시죠? 여기에 뭔가 먼지가 쫙 이렇게 일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냐? 이 수호이 24 공격기가 저공비행을 하면서 멍텅구리 폭탄이라고 하죠. 유도폭탄도 아닌 그냥 멍텅구리 폭탄, 아주 값싼 폭탄, 이거를 무슨 1960년대처럼 훅 일렬로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일렬로 이렇게 쭉 줄을 서서 도로에 갇혀서 있는 이 러시아 기동부대들, 장갑차들을 향해서 일렬로 그냥 폭탄을 확 떨구고 지나가면서 일렬로 그냥 이 폭발이 꽝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런데 방공부대들, 당연히 기동부대 중간은 방공부대, 즉 퉁구스카 같은 하이브리드 자주대공포, 아니면 판치르, 뭐 부크, 이런 이 지대공 미사일들이 따라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지대공 미사일 도대체 뭐 하냐 이렇게 저공비행하는데, 당연히 쏴야 되는데 그 지대공 미사일들은 스스로 그냥 자폭하고 도망가 버리고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대량의 퉁구스카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 불을 지르고 도망가고 없다. 저는 이거 보고 어떻게 이런 편제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일렬로 지금 기동을 하면 당연히 퉁구스카를 하나씩 중대당 하나씩 배정을 해줘서 그 다른 장갑차 중대가 가는 그 끝단에 이 퉁구스카가 따로따로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집단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하는 그 기계화 보병 중대에다가 퉁구스카를 지원 안 해줬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퉁구스카는 고스란히 자기들끼리 모여 있다가 야, 안 되겠다, 우리 도망가자. 그런데 그냥 가면은 우크라이나 애들이 쓸 거니까 우리 그냥 불질러서 못 쓰게 만들고, 그래서 최소한의 러시아인으로서 양심은 지키고 하자 해가지고 불지르고 지금 도망가 버린 이런 상황. 그래서 이 방공부대들이 작전을 안 하니까 그냥 뭐 전투기들이 저공 비행해가지고 아주 손쉽게 가장 값싼 폭탄들 일로 떨구면서, 이게 뭐 우리나라처럼 도로가 꼬불꼬불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평원이니까 그냥 일직선이죠. 일렬로 그냥 쫙 던지고 가고, 또 폭탄 달고 와서 또 쫙 던지고 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차 타고 지나가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박살나 있는 장갑차들, 또 타이푼 트럭 뭐 이런 것들 지금 찍고 있는데 정말 비참하게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 한 19만 명 정도를 동원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미국 측 정보 고위 당국자의 이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는 그 19만 명 정도 중에서 90%를 이미 밀어 넣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2월 24일 개전 초에 첫 파로 들어간 게 1파인데 그 1파 중에서 82%가 녹아내리고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제 전력 외로 돼버렸다. 다 죽었다는 게 아니고 전력 외가 됐다. 부대에서 30%가 감축이 되면 이거는 뭐 그 부대는 전멸 아닙니까? 그래서 전력 외로 치는데 이미 82%의 부대가 전력 외로 되어버렸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2파로 집어넣었는데 그 2파도 지금 이런 식으로 무참하게 당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서서 그냥 기름 떨어져 가지고 폭격에 당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오늘 마지막 소식에 정말 화끈한 기갑전 소식 알려드립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상륙전 소식 알려드립니다. 북부 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연전, 연승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남부 지역 전황은 그리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러시아의 오데사 상륙작전 D-Day가 오늘 또는 내일로 예상된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이 대규모 상륙부대를 준비해 오데사 상륙작전을 준비 중이며, 우크라이나군이 오데사 방어를 위해 한개 여단급 병력과 주민들을 총동원해 방어선을 구축 중이라고 오데사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3월 4일 전해왔습니다. 현재 SNS와 일부 언론에서는 3월 2일자 영국 더 선지를 보도를 인용해서 오데사 상륙작전을 준비하던 러시아 해군 육전대가 상륙 명령을 거부하고 선상 반란을 일으켰으며, 반란군은 동료들에게도 상륙작전 거부를 촉구하며 세바스토폴로 향했다는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은 우크라이나 측이 뿌린 심리전 자료, 즉 가짜뉴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초 2월 말일 또는 3월 1일로 예정되었던 러시아군의 오데사 상륙은 기상 문제로 연기되었고, 러시아군은 수상 전투함과 기뢰전함을 이용해 오데사 앞바다를 봉쇄하고 세바스토폴 인근에 상륙 전단을 구성해 상륙 작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3월 3일 오후에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인근 해안에서 촬영된 사진과 센티넬-1 위성이 촬영한 위성 사진을 종합하면 엘리게이터급 중형 상륙함 2척, 이반그렌급 상륙함 1척, 로프차급 상륙함 5척 등 8척의 상륙함이 집결해서 오데사 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엘리게이터급은 만재 배수량 4,700톤급의 전차 상륙함으로 20대의 전차와 300명의 병력을, 이반그렌급은 만재 배수량 9,800톤급의 전차 상륙함으로 36대의 장갑 차량과 300명의 병력을 실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숫자가 식별된 로프차급은 4,000톤급 전차 상륙함으로 10대의 전차와 190명의 상륙병력을 태울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현지 시각으로 3월 3일 오후 크림반도 인근 해안에서 대열을 구성해 오데사 방면으로 출발했는데요. 현지 시각 3월 4일 새벽 기준으로 오데사 인근의 날씨는 구름이 끼고 초속 12m의 센 바람이 불고 있어서 상륙작전을 고민해야 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르면 오늘 밤에 늦어도 주말 중에는 오데사에 대한 대대적인 상륙작전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제28 기계화 보병 여단과 해군 육전대, 현지 주민들을 총동원해서 해안의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러시아군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남부 전선에서 밀리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이번 오데사 방어전에서 러시아군을 격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 러시아군 전차 상륙함입니다. 우리 한국 해병대가 가지고 있던 성인봉급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비치, 그러니까 방파제가 있는 부두 이런 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상륙함을 위한 이런 경사 부두가 있지 않은 이상. 그래서 주로 이런 이 백사장에 있는 비치에 상륙을 합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미리 수륙 양용 장갑차들, 우리가 지금 KAV-7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밀어넣고,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교두보를 확보하고, 교두보 확보해서 해안이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 전차 상륙함들이 접안을 해서 여기에서 전차가 내려오죠. 이제 이런 방식인데, 이거 요즘 우리나라는 이런 거 잘 안 쓰고 공기부양전으로 바로 들이미는 이런 초수평선 상륙작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는 아주 부형입니다. 자, 지금 더 선지 보도 따라서 러시아 상륙부대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랬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세바스토폴 기준으로 이렇게 기역자로 러시아 상륙함들이 포진을 하고 바다에 지금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사진을 보면 멀지 않은 곳에 이러고 있어요. 그냥 이러고 있는데 왜 이러고 있냐?
기상이 안 좋아서 지금까지 비가 아주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가 그쳤어요. 비가 그쳤는데 그래도 아직 뭐 파도 보시면 파도 좀 세 보이지 않습니까? 이 파도가 좀 세고 바람이 불고 해서 못 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들의 전력을 보면 지금 여기 제일 작은 배입니다. 4,000톤급인데 로프샤급이라고 하는 거 이거 5척 그리고 엘리게이터급 2척 그리고 이방그랭급 1척 이렇게 8척의 상륙함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로프샤 같은 경우는 170명의 병력 그리고 여기 엘리게이터는 300명 여기는 이제 또 300명 그래서 300명짜리가 3개 그리고 170명짜리가 5척 이렇게 해서 아마도 한 총 1900에서 한 2000명 정도의 해군 육전대 우리 지금 해병대가 상륙을 할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적은 병력이죠. 이 정도 가지고 상륙작전 성공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해병대 10,000명 그리고 미 해병대 10,000명 20,000명이 원산, 남포 이런 데 상륙해도 도대체 몇 명이 살아 들어갈지 모르는 그런 상륙작전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2,000명 보내가지고 그것도 공기부양전도 하나 없이 이런 아주 1960년대, 50년대 스타일의 구형 상륙함, 뭐 LPD나 LHD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거 보내가지고 상륙작전 성공한다? 이거는 뭐 이 21세기에 대한 무식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륙작전 지점이 여기입니다. 오데사. 동그라미 지점인데 여기 날씨를 보면 초속 12m의 바람이 불어요. 초속 12m면 1초에 12m 움직이는 바람이 꽤 세죠. 그래서 그것도 바람이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불고 있고 그러니까 상륙 부대들에게는 맞바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뭔가 좀 상륙을 하는데 조금 불리한 이런 입장이죠. 그러면 이제 병력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기상은 조금 불리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시민들까지 모여서 비치에 나와서 백사장에서 모래를 부어서 모래 주머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곳곳에 방어 진지를 구축하죠. 적의 포탄 이런 것들이 들어와도 이제 막아내고. 그래서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세바스토폴에 흑해 함대가 있었습니다. 크림반도에 이 흑해 함대 전력. 그러니까 모스크바함이라고 있는데 슬라바급 순양함인데 이걸 기함으로 해서 지금 오데사 앞에 진을 치고 있어요. 왜 상륙작전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함포 사격을 해주겠죠. 그런데 이 함포 사격이 6.25 전쟁할 때 인천 상륙작전 할 때처럼 전함들이 와서 그냥 그 전함들은 예전에는 함포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어마어마한 함포 사격 하는 게 아니고 요새는 함포가 한 문 있습니다. 그것도 100mm짜리. 그래서 K9 자주포처럼 155mm 이런 거면 위력이나 세지. 그런데 100mm짜리 위력도 약하죠. 단지 이제 이 함포는 덩치가 커서 빨리 쏠 수 있다는 겁니다. 연사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많이 쏴봐야 이 콘크리트 건물 내부 또는 이렇게 아주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으면 특별히 공중에서 날아와가지고 폭격을 어마어마하게 이 강력한 뭐 폭탄으로 폭격을 하지 않는 이상 이 방어 진지가 무너질 일이 크게 없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또 한 개 기계화 여단을 통해서 방어를 하기 때문에 이 기계화 여단을 경보병인 이 상륙 부대가 이긴다. 이거 뭐 택도 없는 소리죠. 그래서 저는 이들이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데사 상륙작전은 실패하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전망을 한번 해봅니다. 자, 아주 기분 좋은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크라이나가 대대적인 반격으로 전환하면서 러시아군의 피해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주로 도심지 방어작전을 수행하던 우크라이나 군이 현지 시각으로 3월 2일 키이우 북동부 지역에서 벌어진 여단급 규모의 기계화 부대 격돌에서 러시아군을 전멸시켰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이번 전쟁을 위해 중부 군강구에서 차출한 최정예 부대 중의 하나인 제35 근위 차량화 소총 여단이 우크라이나 북동부 체르니우 일대 결전에서 전멸했다고 키이우 인디펜던트가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 군을 인용 현지 시각 3월 3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전투는 1차 협상 결렬 이후에 시작된 러시아의 2차 대공세 중에 벌어졌는데요. 러시아는 쿠르스크 지역에 포진한 대규모 기계화 부대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동북 방면에서 돌파를 시도하며 키예프 북동부 체르니우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공격의 선봉에 선 부대는 제35 근위 차량화 소총 여단인데요. 이 부대는 지난 2014년 크림반도 침공 당시에도 혁혁한 공을 세웠던 정예 부대로 전투 지역에서 3,500km 떨어진 알타이 지역에 주둔하는 중앙군광구 제41군 예하의 최정예 기동부대였습니다. 이 부대는 T-80 BVM 전차 1개 중대, 20문 이상의 2S19 자주포와
BM-21 다련장 로켓, 각각 500여 명의 병력과 BMP, BTR 장갑차 등으로 구성된 3개의 차량화 소총대대, 자체 대공 방어 중대와 지원부대 등으로 구성된 막강한 전력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체르니우시 외곽에서 우크라이나 육군 제1전차예단과 격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1전차예단은 노후 전차인 T-64 전차를 주력으로 운용하는 부대로 세계대대 약 90여 대의 T-64 전차와 BTR 장갑차를 운용하는 한 개 기계화 보병대대, 구형 2S3와 2S1 자주포 각각 한 개 대대와 BM-21 다련장 로켓대대, 지원부대 등으로 구성된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투 중에 포로로 잡은 러시아 통신병으로부터 통신장비를 빼앗아 퇴각하는 제35 근위 차량화 소총예단의 통신 내역을 엿들었는데요. 이 부대는 사실상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고 일부 중대는 150명의 중대원 중에 18명만 생존해 도주하는 등 문자 그대로 부대가 녹아 없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전투는 방어적인 도심 전투가 아닌 평원지대에서 펼쳐진 기계화 부대 대 기계화 부대의 싸움이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구식 전차로 신형 전차 부대를 박살낸 우크라이나군의 승전보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오르고 있습니다. 와, 놀랍습니다. 1960년대 만든 T-64. 이거 우크라이나가 치장물자로 놔뒀다가 이번 전쟁 직전에 다시 끄집어내서 현역으로 복귀시킨 그런 T-64. 이걸 T-64의 후속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T-80. 3세대 전차죠. 명실상부하게. T-64는 3세대 전차 흉내 내려고 만들었던 전차고, 그리고 고장 엄청 잘 나고 악명이 높은 그런 전차였어요. 그런데 T-80, 우리나라에도 지금 한 개 대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대가 근위, 러시아는 근위자가 붙으면 이거 아주 완전 네임드 부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35 근위 차량화 소총여단, 알타이 지역에 있습니다. 알타이 산맥 지역. 그러니까 러시아 전체로 봤을 때 중서부 지역에 있는 부대죠. 그걸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3,500km. 2014년도에 우크라이나군을 크림반도에서 박살낸 그런 부대랍니다. 그리고 2파로 들어왔으니까 완전히 예비부대, 정예부대죠. 1파보다는 2파가 원래 정예입니다. 그런데 이 2파의 정예부대가 물론 T-80 전차가 한 20대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BMP, BTR 장갑차여서 전차 숫자가 적긴 하지만 이 BMP와 BTR 장갑차도 전부 대전차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전차 전투 능력이 있는 장갑차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형전차 90대로 숫자는 아주 많긴 하지만 이 구형전차 부대를 상대로 또 이 자주포만 하더라도 여기는 신형 자주포, 여기는 구형 자주포니까 포병 화력 지원도 훨씬 긴 사거리 지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전멸됐다 이거예요. 150명 중에 15명만 살아서 도망가고 우리 중대는 다 죽었어요. 이런 무전을 지금 쏙쏙 날리면서 도망을 갔다. 그래서 이 지역이 어디냐? 수도 키이우 북쪽에 드네프르 강이라고 아주 큰 강이 있죠. 지금 왼쪽으로 지금 2번 국도에 완전히 도자된 차량들이 폭격을 받고 있고 오른쪽에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들어오던 기동부대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이 기계화 보병 부대에게 완전히 지금 박살나 버렸는데, 이야, 정말 화끈합니다. 이게 시가전에서 매복하고 이게 아니고 평원에서 그냥 정말 힘 대 힘 붙은 겁니다. 붙어서 우크라이나가 박살을 냈고,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오늘 아침 데일리 디펜스에서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발표한 전황 상황 보면 그저께만 하더라도 이 키이우 북동쪽을 러시아 영역으로 색깔이 되어 있었는데 어제는 완전히 그냥 다시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이런 색깔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전투의 승리 때문이다 라는 건데요. 자, 지금 러시아는 19만 명을 준비를 했는데 이 19만 명을 넉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19만 명 넉 달 동안 준비한 전력의 90%를 지금 우크라이나 영내로 밀어넣었는데 그 중에 1파는 82%가 녹아내려서 없어졌고 2파의 주력 부대도 이런 식으로 지금 판판이 깨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푸틴 대통령은 출구 전략을 빨리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진짜 후속 증원부대 저는 못 온다고 봅니다. 넉 달 동안 준비한 전력이 이 정도인데 되겠습니까?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